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실손보험의 실태와 미래 방향성, 금감원 발표에 따른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꼭 시청하세요.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 3,99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 국민 상당수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역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핵심 내용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사항들까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각 세대별 실손보험의 특징이나 최근 변화까지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실손보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한 곧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이 과연 어떤 특징과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실손보험의 상황과 세대별 차이, 그리고 전환 시 고려해야 될 사항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을 토대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실손보험의 현황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중간에 끄지 마시고요. 꼭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제가 실손보험을 설명드리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할 예정인데요. 간단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7월까지 가입하신 분은 1세대 실손보험,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2세대 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하신 분은 3세대 실손보험,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 가입하신 분은 4세대 실손보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이후 설명을 이해하시기 훨씬 쉬우실 겁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3세대 실손보험, 이어서 1세대 실손보험, 마지막으로 4세대 실손보험 순으로 가입 비중이 나타납니다. 또한 1세대에서 3세대까지의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해지나 계약 전환으로 인해 약 137만 건 감소했습니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은 신규 가입과 기존 계약 전환 등으로 인해 약 149만 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최근에는 9세대 실손보험에서 신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예상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바로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오히려 3세대와 4세대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 97.7%, 2세대는 92.5%, 3세대는 128.5%, 4세대는 119.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두 세대의 손해율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실손보험 계약 한 건당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 규모를 살펴보면 1세대 실손보험이 3세대 실손보험의 약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세대는 약 40만원, 2세대는 25만 4천원, 3세대는 18만 2천원, 4세대는 13만 6천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3세대나 4세대보다 손해율이 낮게 나타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비결은 바로 보험료 인상에 있습니다. 즉,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꾸준히 올리면서 손해율을 조정한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손해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40대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세대 실손보험은 약 4만원, 3세대는 약 2만 4천원, 4세대는 약 1만 5천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해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2022년, 2023년, 2024년에 점차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계속된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해율을 조정해온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이 곧 출시된 예정인데요. 오늘은 5세대 실손보험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어떻게 출시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급여 주사제와 근골격계 질환,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이 각각 약 2.8조 원, 2.6조 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치료 항목들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높은 보험금 증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 비급여 치료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비급여 주사제와 근골격계 물리치료 관련 보험금이 2022년, 2023년, 2024년에 걸쳐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이 자기부담금이 낮아 비급여 치료가 계속 발생하면서 그 결과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고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처럼 비급여 보험금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실손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 질환은 기존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비중증 질환의 경우 연간 보장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비급여 자기부담률은 기존 실손보험이 30%였던 것과 달리 5세대 실손보험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외래통원 치료 시 기존에는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또는 3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 뒤 보장했지만 5세대 실손보험은 50% 또는 5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 보장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즉, 비급여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은 다소 늘어나지만 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 비용으로 10만 원이 발생했다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행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만 원을 보장하는데요. 반면에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5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5만 원만 보장이 됩니다. 즉,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보험금 지급액은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4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원치 않더라도 이러한 재가입 주기가 있기 때문에 재가입 주기가 된다면 그때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으로 저절로 갈아타져지게 됩니다. 5세대 실손이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5세대 실손으로 재가입이 되는 거고요.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과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 사이에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은 자동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5세대 실손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의 보상을 지급하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을 추진할 수가 있고요. 이는 강제가 아닌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손보험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개선되었지만 이는 보험금 누수 방지나 효율적인 지급 때문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병의원급에서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실손보험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률이 전의 실손보험보다 더 높은 건 맞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각각 공제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의원급에서 급여 본인 부담금 만원, 비급여 3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최소 공제금 만원과 3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보상액은 거의 없게 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3만 5천원을 보장하고 2세대 실손보험은 만원을 공제한 뒤 3만원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해율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실손보험료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을 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납부하게 될 보험료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손보험마다 보장하지 않는 항목과 보장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보장되는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상황에서는 계약 전환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내 실손보험이 80세 만기라면 그 시점에 보험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또한 20여 년 전 어린이 보험을 20세 또는 30세 만기로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해당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도 함께 종료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전환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고요.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저희 보험상담소 카카오톡 채널 또는 위에 전화로 연락을 주신다면 전반적인 보험 상담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